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원전이 아니죠. 태양 관련되어 있는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우리나라랑 국제 흐름이 조금 엇갈리는 듯한 느낌이 나오기는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전력의 80%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45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민과 기업 부담이 좀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발전은 늘렸지만은 전기망이라든지 전력 저장 인프라 확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태양과 풍력은 여기저기 다 세워놨는데 이거를 집안으로 또는 기업으로 공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과잉 공급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잉 공급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지금은 뭐예요? 그냥 풍력을 멈추고 태양광을 이렇게 덮어서 에너지 흡수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장려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게끔 바꿔야 하는 부분이고요. 화석연료에 집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늦추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환경단체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속도를 줄이면은 결국 더 비싸게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죠. 싱크탱크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 딜레마예요. 이 배터리, 그러니까 ESS가 빠르게 성장을 해줘야지 과잉 공급된 에너지가 소실되거나 낭비되거나 그런 것도 없이 필요하면 과잉 공급되면 모아놨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기후 목표는 유지하는데 경제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 속도를 조절하고 가스 발전소를 함께 쓰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원전을 배척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게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원전이기보다는 태양과 풍력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라든지 생각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보다는 태양과 풍력 쪽에 우리나라가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외로 보면 글로벌적으로 시선을 돌리면은 원전 얘기가 훨씬 더 많죠. 일단 농촌의 그 태양광 정책을 놓고 보면은 그 빈 땅이죠. 거기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을 하고 주민이 전기 판매 수익을 나눠 갖게 해서 햇빛 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정부는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이 하라라고 관계부서에 조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전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한 건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고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금액. 원전 하나 짓는데 많은 금액이 필요해요. 두 번째, 어디다가 지을 거야? 우리나라의 땅덩어리에 원전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땅덩어리가 남아있을까라는 부분.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서 내가 원전을 지을게라고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케이 오세요 그렇게 할까요? 저는 99%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태양이든 풍력이든 원전이든 사드든 뭐든 간에 그래도 그게 좋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발전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지역에 꼭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은 다 거절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찾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건설하는데도 또 몇 년이 걸리고, 그러면 10년이야 15년이야 이거 훌쩍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AI는 또 얼마나 발전을 했을 거고 데이터 센터는 또 얼마나 많이 세워졌을 겁니까? 원전의 땅덩어리를 찾는데 원전 어디다 지을 거야 이것만 고민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그 몇 년 안에 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필요한 전력들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그게 이재명 정부의 말이거든요. 나름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 게, 원전은 원전대로 계속해서 지어요. 지어서
뭐 이어지고 만약에 10년 있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시나리오를 싸면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 AI와 데이터 센터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원전을 짓는 것은 그렇게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태양과 풍력, 원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땅덩어리도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농촌의 빈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농촌의 빈 땅에 원전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다 집인데. 근데 태양은 들어갈 수 있죠. 여기가 다 집이어도 내가 이 마을에서 땅 1000평을 가지고 농작물을 지었는데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만 하기에는 이 1000평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거기다 태양광을 쫙 깔아가지고 여기다 전력을 만들고 팔고 그 판매된 일부 금액을 이 주민들이 나눠 갖거나 아니면 이 땅 주인이 갖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보다 조금 더 유용성이 넓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전이 있으면 좋죠. 예, 원전이 있으면은 이 원전이 뭐 굉장히 좀 매연을 이산화탄소를 막 발생시키는 그런 발전소는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좋기는 한데 원전을 건설하는 속도 어떤 곳에다가 지을 거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합의해서 주민들을 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래서 뭐 매달 돈을 준다든지 연금을 준다든지 뭐 어떻게든 간에 뭔가를 합의해야 되는 그 부지 선정만으로도 몇 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AI랑 데이터 센터가 얼마만큼 성장이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 전기차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거기에다가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전력들이 필요하게 될 건데 10년 있다가 필요한 전력 당장 우리는 필요한데 10년 있다가 쓸 전력을 지금부터 고민한다? 그거는 아니죠. 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일단은 원전보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실적이 미리 얻어맞은 거예요. 실적 안 좋을 거야. 적자가 될 거야 라고 회사 대표, 회사 그 관계자가 얘기를 하면서 컨솔에서 때려 맞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2달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면은 실적이 나올 거고 정말로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느냐? 안 좋긴 안 좋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았느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느냐? 그리고 3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컨솔에서 4분기는 어떨 거냐? 3분기보다 좋아질 거냐? 3분기보다 나빠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주가는 움직여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매매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경제TV, 허브경제TV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매일같이 이런 것들이 나오지? 매일같이 이런 결과물들이 올라오지? 라고 의아할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오늘 매수해갖고 오늘 매도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합니다. 물론 길게 가져가는 좀 스윙, 그래서 목표 수익을 조금 크게 가져가는 이런 스윙 매매 방법도 있지만 저희 뭐 단기적으로 또는 단타적으로 진행하는 매매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해보고 싶기는 하겠지만 이게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기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좀 망설임이라든지 좀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허브경제TV가 딱 5일 정도만, 일주일 정도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때까지 저희랑 뭐 해보자?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갖고 같이 매매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허브경제TV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 정보를 활용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오십시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월요일날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거라서 미리 오셔서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